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짓누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절 보고 웃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얼굴이 패나요 지금.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을 조금 고쳐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케줄을 1년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리더스 교육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좀 우리끼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비전 세미나 강의를 해도 우리끼리의 얘기들은 또 아닐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진짜 느끼는 어떤 고민거리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네, 오늘 이제 마음을 들여다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우선 제가 유선아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제가 30여 년을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다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뭐 상식이라고도 할 거고 뭐 기본이라고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번 갈 때마다 그냥 턱턱 걸리는 거 그런 기분 느껴보셨을까요?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아니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선화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저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오는 순간에도 저는 저를 관리하고 왔는데 좀 이따가 시간 나오면 얘기해드릴게요. 저 되게 멘붕이었거든요 올 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많은 파트너님들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파트너님들이 늘어나신 상황이실 건데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히 보면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파트너님들도. 근데 그분들이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보면 또 이거 하나가 안 돼서 간 것 같아요. 유선하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선화 잘못 없고 제품도 잘못 없고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이런 과정들 나 스스로의 속 나의 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기도 했고 뭐 보내기도 했고 뭐 저도 힘들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주제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뭔 놈의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서론 얘기를 아 이거 외워야 되니까 암기 과목인데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15년간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이거 외워야 지금 암기 잘하고 있죠. 15년 동안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정말 되게 탁월한 성과를 이룬 리더들 160명 여기까지가 암기였어요. 그 16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되게 다면적인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부분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랬더니 뭐 긍정 심리학, 뭐 뇌과학 뭐 여러 가지 막 다 방면으로 이분들이 연구를 했더니 공통적인 5가지가 나왔대요. 이게 아마 우리는 항상 리더십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정말 유수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었나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신체적 너무 익숙하죠. 너무 쉬운 말들이죠. 너무 매일매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5가지가 모두가 무엇하고 직결이 되냐면 나의 마음 관리와 직결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 관리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했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성장을 이뤄낼 수 없었다가 연구의 결과예요. 이런 연구 결과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일이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못 그만두잖아요. 그죠? 늙어서도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앉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핵심이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 보세요. 한번 나한테 있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몇 개나 되나? 희망을 드릴게요. 이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나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2배가 높아진대요. 하나 있으세요? 괜찮아요. 2배 가능해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개인적인 삶 2가지에서도 되게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20배가 높대요. 가져야겠죠.
사실 저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디가 좀 약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짚어볼 시간은 아니에요. 이런 5가지가 모두 마음 관리와 직결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마음 많이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10%도 안 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나는 뭘 원하지? 오늘 나는 뭘 원하지? 혹은 오늘 점심 때 나는 뭘 원하지? 아니면 내 인생 전반에서 뭘 원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사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 뭔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겠죠. 뭘 잘하는지, 내가 뭐 잘하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고 뭘 잘할까? 그 잘하는 것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난 또 뭐가 또 부족할까? 여기서 사실은 많이들 이제 무릎 꿇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고치지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문제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연구 결과는 결국은 성공한 리더들이 정말 중요한 그냥 되게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책을 읽고 좀 스스로를 이게 앞 페이지 2개예요. 앞 문단 2개인데 깊이 빠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짧은 어떤 장수의 책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리더의 마음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대요. 첫 번째가 외롭대요. 외로우세요? 외롭죠? 제가 예전에 했던 일에 비해서는 유산화는 사실 엄청 함께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누구랑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누구랑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있는데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해. 우리끼리도 너무 막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별로 안 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 안에서도 분명히 외로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네요. 누구나 다 외롭구나. 그 높은 자리에 가도 큰 성과를 이뤄도 외롭고 그 길을 가는 길목에서도 외롭고 특히 어떤 생각 그냥 저 개인적으로 했냐면 왜 외로울까?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등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해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들이 결국 내 귀로 먼저 들려올 거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말들 그 안에서도 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즐겨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즐겨라. 누구나 외롭다. 인생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간다. 근데 이게 타인한테서 얻는 위로하고 공감 없이도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보듬어서 안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도 있는지 좀 스스로를 아니면 난 계속 외롭거나 뭔가 힘들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갖고 찾아가는지 아니면 스폰서님한테 자꾸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셨을 때 내 스스로 외로움을 좀 즐기고 당연하다라고 인지하는지 그리고 항상 어려운 상황은 매번 발생한대요. 이것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맨날 발생을 할까? 우리가 어려움이 맨날 발생을 할까? 밖에가 더 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일이 막 여기서 폭탄 터질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뭐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일은 제발 좀 일어나라 폭탄이라도 터져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침착해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리더십 책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침착해라. 내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침착이 나한테까지 안 와서 그렇지. 항상 침착하고 너무 낙관하지 말아라. 너무 낙관을 해도 이게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통제 가능한 건 자기 마음뿐이다. 몸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몸이 통제가 안 되고 통제 가능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자기 마음밖에 통제 가능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통제 가능하면 여기 써 있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통제 가능하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자기 효능감 부분에서 훨씬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말이 힘든데? 근데 조금 하고 나면 괜찮은 것들이 훨씬 많이 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리더가 마음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대요. 팬데믹 이전에는요, 자신들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리더를 선호했대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하는 리더를 선호한대요. 최근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아마도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강제적인 어떤 격리 상황이 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가 봐요. 근데 이게 딱 그러고 나니까는 스스로가 막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많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를 일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와서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리더십까지 사실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를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자격을 그래서 논해요. 리더의 자격. 우리 다 리더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리더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 리더님이라고 하는데 리더님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라고 우리 설명을 하죠. 근데 리더의 자리가 리더의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좀 되게 큰 공감을 조금 얻었던 것 같아요. 어느 리더는 리더 같지 않은 리더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럼 리더의 자격을 어떻게 되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논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리더십 책이 그냥 서점에 가면 이제 골라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거겠죠. 근데 정말 그 수많은 리더의 자격의 조건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정말 하나를 딱 짚어내는데 여기서 2차 반성이 시작됐어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과연 겸손한 태도를 지녔는가? 혹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을지언정 속으로까지 진짜 겸손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로 스스로를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아마 내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시간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도 또한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겸손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리더들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 업체마다 정말 그 유수의 리더들은 모두 이 방식을 따랐다. 되게 비슷한 경로로 성장해 왔다는데 나중에 제가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읽으신 분들도 계셔서 지금 나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단계예요. 여기서 어떻게 7단계를 다 풀어요? 싫어할 거잖아요. 그죠? 기억도 못 할 거잖아요. 7단계 다 풀면. 그래서 딱 2가지만 짚어왔습니다. 근데 이 2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저희가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논하다 보면 Y가 없으면 D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Y를 제대로 찾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뒤는 그냥 천상유수처럼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단계도 이 2가지가 되면 뒤에는 1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2가지가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그 뒤에 어떤 7가지든 10가지든 뭐든 이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적 수용. 단어 어려운가요? 전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뭐 인식 이런 말 안 쓰고 뭐 수용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근데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자기 인식을 잘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또 책 읽으면 반성하게 돼요. 저는 자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다시 생각해볼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을 되게 엄청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아니면 그냥 나 괜찮아 라고 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비판적인지 좀 객관적인 시선들이 필요하다. 근데 다행인 건 항상 현타 맞고 위로받고 현타 맞고 위로받고 책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인식 가진 리더가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전 자기인식 잘 한다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0%? 그럼 내가 전 세계 리더들 중에 10% 안에? 이런 생각에서 이건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인식에 대한 체크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와닿았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마주하고 나면 되게 힘든 문제겠구나. 뭐냐면 저는 저희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리더스라고 하는 언어로 그냥 바꿨어요. 이걸 성공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리더십을 파트너들을 향해서 하죠.
그랬을 때 이 파트너와 내가 만났을 때 나는 그래도 걸어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몰돼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현실에 사실은 되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스폰서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피드백 좀 해줘봐요. 들어봤죠? 그럼 거기다 솔직한 피드백 하신 적 있어요? 난리 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떡해, 기분이 아무리 솔직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파트너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솔직한 피드백이 아닌 거예요. 제가 T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만 받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죠? 한번 오늘 파트너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오늘 피드백 좀 해봐. 나 오늘 어땠어? 이렇게. 그러면 스포츠는 완벽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래 나 완벽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좌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모이면 영주 에멜린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 사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면은 나름대로 롤모델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또 우리는 더욱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 롤모델을 딱 정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나랑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의 스타일과 너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마주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겠죠. 어려운 말 막 나와. 글씨를 많이 쓰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PPT에 뭔 글씨를 이렇게 많이 써. 이거 읽으려는 거야, 내 말을 들으려는 거야. 막 교육분과장 했을 때 이런 말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딱 쓰고 있어. 그래서 그래. 뭐지? 피드백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면서 이제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선 여기만 보시면 될 거예요. 내적 인식, 대인관계적 인식, 이 두 가지래요. 인식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파트가 이 두 가지인데, 삶의 목적이 난 있는가, 난 아는가 그거를, 그리고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움직이는 동기는 뭐 때문에 움직이고, 나의 강점은 뭐고 품성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만약에 진짜 나 저쪽으로 사람이 굳이 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다. 그리고 대인관계적 인식이 나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네요.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신규 파트너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에 들면 만나고, 아니면 좀 그죠? 또 만나고, 아니면 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인간관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일은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걸 당연히 인지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대인관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제가 T인데 T로만 사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주변에 아무도 나만 앉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MBTI 애니어그램 이거 재밌게 하시죠. 희망을 드릴게요. 오늘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ABCD다. 혈액형이 ABCD야? 영우형 이런 것처럼 그냥 재미로 해보라고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MBTI 하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고, 나의 중점은 논리인데 저기는 공감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MBTI 나왔을 때 재밌어서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거야 막 이랬는데 MBTI 해보니까 이해가 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중요한 건 저거래.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완전히 반대인데, 근데 저 양반은 저게 좋다니까 인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트너들 대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 우리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먼저 해보라고 할 때 좀 찔리기도 했어. 나는 의도가 있거든. 이 MBTI 해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인식을 하는 방법의 어려움도 이제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거였지만 스스로도 솔직한 피드백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래서 구했잖아 스폰서님들이. 근데 못 해줬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굴레를 이제 해결할 거냐 이건데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조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저거를 만들으래요. 네트워크 구축하래요. 나에게 피드백하는 네트워크 구축하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를 붙들고 피드백을 원하지 말고 나한테 정말 애정이 섞인 그 사람들을 통한 피드백을 매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네트워크 구축하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구해놓고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있죠 저도. 그래서 그리고 정직한 모습 여기서 이 부분은 한 줄로 싹 가는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의 리더는 연예인이다. 느끼세요? 나는 아니다? 스타님들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파트너는 내가 연예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느낌적으로 안 돼요. 저 사람이 연예인처럼 겉으로 하는 행동과 아니면 그 솔직한 내가 다르다는 거를 그냥 느낌, 육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정직하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정직한 모습으로 나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뻔한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고 했지만 저한테는 한 문장 한 문장 좀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탓한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남 탓이 문제예요. 오늘도 제가 아까 오늘 저 진짜 못 나타날 뻔했어요. 제가 7시 반에 출발 딱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7시 반에 알람 듣고 일어났어요. 왜 하필 자다가 핸드폰 꺼질 일은 살면서 몇 %세요? 1년에? 전 오늘이었네 그날이. 알람을 딱 해놨는데 알람 꺼진 거예요. 연결선이 어디가 빠졌나 봐요. 눈 딱 떴는데 우리 아이의 그 뭐시기야 그 쓰잘데기 없는 알람이 있죠. 저 자식은 왜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맨날 저걸 맞춰놓고 끄지도 않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알람 소리를 제가 너무 듣고 깼어요. 저의 마음은? 누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지 누가 그래요? 내가 확인 안 했겠죠. 저 충전되는지. 근데 맨날 그 아이 탓을 했던 이렇게 했던 게 야 오늘 너 진짜 고맙다. 야 너 때문에 나 살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멘붕을 털고서 우여곡절 끝에 이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욱 하는 그 순간에 난 과연 내 탓을 하나 남 탓을 하나? 근데 제가 옛날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왜 이때 남 탓이 될까?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분명히 내 탓인데 이 순간에 왜 갑자기 누굴 탓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버릇은 언제 고쳐지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하나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고자 하면은 나를 인식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내가 드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체크 딱 해보실래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체크 딱 해보시면 강점, 약점 3가지 말할 수 있고 후배들에게 자주 피드백을 구한다? 저 이거 안 하니까 저는 저거 체크 못해요. 구체적인 리더의 모습 이야기야.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문제가 생겨 남 탓하지 않는다. 이거 체크 못하고 어떻게 나 리더 맞아? 네. MBTI 같은 것들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나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 나오는 게 내적 수용이라고 하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식했으면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또 깊은 고찰에 빠졌어요. 고찰, 이 멋있게 말해서 고찰이지 뭐 현실 때리기 뭐 막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강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실적이 막 고공행진을 한 거예요. 고공행진을 하고 자기가 이 실적 평가가 딱 끝나고 나서 칭찬을 받을 기대를 하고 탁
임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의 팀원들이 실적이 저조하면 네가 윽박을 지른단다. 그래야 위축이 된대. 너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피드백을 막 받은 거죠. 그래서 나 자기는 칭찬 지금 고공행진 실적 딱 찍고서 딱 만났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 기분이 딱 나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반응입니다. 이상하네. 저를 얼마나 잘 따르는데요. 뭐 주로 능력 안 된 팀원들이 그러는 거겠죠? 이런 얘기하면서 강하게 물어붙이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팀원들 생각 듣고 내가 자신감 떨어져요? 근데 나라고 안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저런 피드백 들으면 너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 감정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두고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건데 수긍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제가 이 강의 이제 오늘 끝나면 또 까먹을 거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도. 근데 이 문장 하나는 제가 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좀 왔거든요. 수긍과 수용하는 건 다르다. 앞에 저 강 팀장은 수긍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밀어붙인 거는 인정해요. 헌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럼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어떤 피드백을 듣는 과정 안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나는 수긍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돌아가서 수용을 얼마만치 했을까? 수용한 것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 내적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을 수없이 받지만 수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바뀐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애정 어린 피드백을 준 그는 인간 안 바뀌는 거지. 이런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슬프죠. 예, 그 애정 어린 피드백을 하신 분은 나에게 다시는 애정 어린 피드백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애정 어린 피드백을 하신 그분도 하여튼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걸 테니 우리가 리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로서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다 해당해서 깜짝 놀랐네요. 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평가로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이래. 공통점. 아까 방금 강 팀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진단 언제 한 거죠? 아마 분위기 안 좋을 때 했을걸?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지금 되게 분위기 좋을 때 했으면 이런 평가 안 나왔을걸? 이런 생각. 근데 이거는 그 밑바닥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언제 사실 아니잖아. 상황만 바뀌면 피드백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 방어형 리더인데 나 이런 반응 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고 두 번째 부인한대요. 응가? 걔가 날 알아요? 이대로 이거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모를 텐데? 나 있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 있는 자리는 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리더 있는 자리는 항상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받기 마련이고 평가 들어봤자 자신감만 하락하고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아예 아싸리 그 피드백 용지를 덮어 놓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해당하세요? 다요? 솔직히 순간순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반성되죠. 희망을 드릴게요. 이 뒤에 또 이걸 또 좋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그 수용하는 거 뭐 자기 인식 부분도 그렇고 수용하는 부분도 그랬지만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 공감해요. 왜냐면 이거 되지 않으면 계속 남 탓하는데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부분이 고민되지도 않을 거고 강의 주제로 뭐 삼지도 않았을 것 같고 훈련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고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인정하자.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 근데 그 인정이 사실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메타뷰 훈련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 메타뷰인데 사실은 뭐 저거예요. 똑같아요. 왓칭이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왓칭. 아바타 하나 세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연장 아바타 하나 세워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싹 보고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좀 두고 내가 하는 행동을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내 감정과 생각을 좀 분리해서 하는 것들 잘하세요.
사실은 아까 연예인이라 했거든요. 리더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파트너들 혹은 뭐 새로운 분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뭐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나를 자꾸 검토하는 것들을 좀 메타뷰 훈련이라고 하는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네, 한대요. 그리고 수용의 단계로 가져가지 않는 상황들. 근데 방금 그 강 팀장은 열받았거든. 그죠? 근데 열받는 것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나 방어형이었나 봐, 회피형이었나 이렇게 너무 반성 모드로만 가지 마시고 에너지가 있었다 내가. 내가 이 순간에 열심히 한 내가 발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있었다. 그럼 그거를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부정적이다. 그런 반응에 어떤 피드백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일도 되게 많죠.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부정적인 어떤 느낌, 감정을 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관두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때 그것도 에너지라고 이게 얘기할 때 이제서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용하고 네 괜찮아요 스폰서님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집에 가고 괜찮다며 그래서 믿었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그런 거죠. 제가 모든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유산화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저한테는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대면해라. 스스로 자꾸 피하지 마시고 만나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스로 만나고 그리고 좀 스스로 만난 자신 자체에 좀 괜찮다라고 말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다 누구나 있을 텐데 너무 만나기 싫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정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나만의 이사회라 그랬어. 네트워크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이사회를 구축해라. 이사회라고 이야기해. 이사회는 그렇죠? 건설적인 어떤 피드백과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구축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가짐도 함께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다가 그 인정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타인의 감정이고 내가 맘대로 못하는 부분이고 내가 나의 성장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 내적 수용은 조금 더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크리스트가 조금 한 문장이 많기도 하지만 과연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기보다 맞서서 해결하는 편이다.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 한계, 나를 위해 진심을 담아 객관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선배 동료 부하 직원들이 있다. 좀 해야 될 게 좀 많죠.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에 저는 그 맥킨지라고 첫 페이지 맥킨지의 그 결과를 무시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곳들은 연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리더십에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건 유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받은 책이거든. 공짜로. 리더스 미팅 때. 네, 잘 꽂아놓으셨죠? 네, 저는 네. 근데 그날 그 교수님과 그 리더십 소장님이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속을 뭐라 그러죠? 속을 꿰뚫는 피드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느낌을 사실 전 그날 좀 몇 가지 질문 안에서 좀 받았거든요. 그 책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사실 우리 현실에다가 많이 밭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뒷내용들은 정말 성도가 했던 대로 같았다. 앞에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뒤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 이게 맥락이 다 겹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마음을 아는 리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보듬어 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파트너들, 뭐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그런 그로잉업 리더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